안녕하십니까. 역사 개그맨. 그게 제 입에 잘 붙네요. 역사 개그맨 역사 요플레. 그다음에 로마 막장 드라마 전문 썬킴 인사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아우구스투스 스토리 그냥 그 후계자 문제를 이렇게 아침 드라마로 그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건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아우구스투스는 자식복은 정말 없었습니다. 불쌍하죠. 3번 결혼해가지고 정말 아들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딸 하나, 율리아 딱 하나 남기고 율리아도 정말 미쳐가지고 죽어버리고 그리고 복잡한 친아들이 아닌 티베리우스한테 그 황제 자리를 물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잡한 후계 문제가 나중엔 어떻게 뻥 터져 버리냐면 정말 막장 황제의 시초 네로 황제를 탄생하게 만든 씨앗은 여기서부터였어요. 후계 구도가 복잡하게 로마의 황제 시스템이 시작된 거. 자, 이제부터 티베리우스의 시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의붓 아버지 아우구스투스의 오만 갈굼이란 갈굼을 다 당한 후에 겨우 2대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 황제. 이제 황제가 된 것이 기원 후, 그러니까 서기 14년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이제 14년이 된 거죠.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그 74살 그때 사망을 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0년 넘게 너무 오래 집권했어요. 요즘도 그 나이면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건데 그 당시에는 거의 장수만세였거든요. 장수만세란 프로그램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쨌든 너무 오래 집권하다 보니까 티베리우스가 왕이 됐을 때 이미 55세, 55살이었어요. 거의 뭐 찰스 황태자, 영국 찰스 황태자는 직업이 황태자죠. 어머니가 아직 정정하게 살아 계시는데 아들이 지금 70 넘었다니까요. 찰스 황태자가 평생 직업이 스탠바이 대기 중인 황세자라니까요. 거의 이거예요. 티베리우스가 왕이 됐을 때 나 벌써 55이야. 진시황은 나이 50에 죽었어요.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됐을 때 55세. 진시황 내가 더 오래 살았다 야. 네가 불로 쳐 뭐 해도 내가 오래 살았어. 진시황은 벌써 200년 전에 죽었어요. 자, 로마 2대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는 누군가? 이걸 알아야지 또 티베리우스는 어떻게 멸망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성장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집안, 또 집안 우리 또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집안이냐? 안동 김씨 집안이냐?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아버지가 누구냐면 안토니우스의 측근이었어요. 안토니우스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 정도 기억력 안토니우스가 이 티베리우스의 아버지인 그 아우구스투스랑 치고받고 맨날 싸웠지 않습니까? 둘이 라이벌. 기억나시죠? 그때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이 아버지였던 티베리우스의 아버지가 안토니우스파였어요. 그럼 당연히 아우구스투스가 집권을 했을 때 도망 다녀야죠. 당연하죠. 반대파니까. 맨날 로마 밖을 도망을 다녔어요. 이 티베리우스의 아버지가.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적대 관계였던 티베리우스의 아버지가 아우구스투스의 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적대 관계였던 리비아,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의 엄마죠. 적의 아내였던 리비아가 어째서가이 어떻게 아우구스투스의 아내, 아우구스투스가 왜 리비아와 재혼을 했을까? 리비아는 아우구스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의 아내예요. enemy's wife. 영어로 하면은 그 지금 영어 원어민 발음이 아니라 제 발음이었어요. enemy's wife. 왜 결혼했을까요? 그리고 적의 두 아들을 양아들로 데려온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enemy's sons. 제 발음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굉장히 이뻤다고 해요. 리비아가. 끝. 정말 역사에 그렇게 남아있어요. 너무나 예뻐가지고 적이고 모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데려오자. 그만큼 리비아가 미인이었다고 역사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참 간단하죠. 정치공학이고 뭐 다 필요 없다니까요. 딱 예쁘니까 적이고 모시고 데려오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남편이 있잖아요. 리비아가요.
저기지만 남편이 있잖아요. 지금요. 반대파 집안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럼 뭐합니까? 일단은 파워 권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 아우구스투스가 그 남편과 강제로 이혼시켜 버려요. 왜냐? 저 미인을 내가 갖고 와야 되니까. 여보, 여보, 여보 헤어지기 싫어, 여보. 이산가족 누가 그 사람을 모르시나요? 반대 집안 남편과 강제로 이혼을 시켜버리고 강제로 결혼을 해버립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뭐 여러 가지 공과가 있지만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이제 양아들로 데려온 거죠.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아들 똑같이 두 명 다 이 티베리우스와 드루수스 둘 다 적의 아들인데 동생만 예뻐했잖아요. 티베리우스는 완전 저 꼬다로운 보리자루처럼 내팽개쳐 버리고 왜 그랬을까? 왜 동생만 편했을까? 드루수스만. 왜냐? 빰빰. 재혼할 때 리비아와 재혼할 때 형 티베리우스는 이미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 동생 드루수스는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그때요. 뱃속. 그래서 결혼한 이후 재혼한 이후에 드루수스가 태어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우구스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출산을 내가 봤다. 드루수스 동생. 이걸 내가 봤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 아들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형 티베리우스는 벌써 코밑이 거뭇거뭇해서 청소년으로 들어왔어요. 쟤는 적의 아들이에요. 내가 니네 엄마가 이뻐서 결혼했지만 난 니 보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동생 드루수스는 일단 엄마가 배가 불러서 왔는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 또 강제 이혼시키고 강제 결혼하는 건 또 오바다 진짜. 내가 태어나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내 아들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정말 예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결혼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티베리우스가 그 앞에 모든 막장 드라마를 다 가만히 봤잖아요. 뭘 느꼈냐면 멍청한 애는 아니었거든요. 티베리우스가. 자기가 이제 막 후계자로 막 거론될 때 후계자로 결혼될 때 정말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티베리우스가. 괜히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자기도 알아요. 아버지 아우구스투스랑 자기가 피 one drop 한 방울도 안 섞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 다툼에 잘못 들어가면 꼴까닥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티베리우스가. 그래서 정말 가만히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목숨을 보존해요. 영리했던 거죠. 매미 같은 황제였어요. 매미는 여러분들 7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 겨우 2주 동안 땅 위로 올라와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시죠? 짝짓기 하려고. 어쨌든 간에 정말 살얼음판 같은 몇 년을 참고 피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고난을 딛고 제2대 황제가 됩니다. 티베리우스. 그런데 황제에 취임하자마자 극도의 겸손함을 보여요. 티베리우스가. 특히 이제 원로원한테요. 무슨 말 하냐면 가가지고 집권하자마자 이런 말을 해요. 저 원로원 할배들. 원로원 아직도 있냐고요? 원로원은 끝까지 간다니까요. 네, 새 황제님. 저는 우리 아버지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로마를 혼자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로원 할배들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로마를 반띵해서 권력을 같이 나눠서 통치를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싫어. 안 해. 왜요? 또 속으라고. 그러니까 원로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아우구스투스가 똑같은 말 했잖아요. 우리 로마의 권력을 반띵해서 같이 통치합시다. 해놓고 뒤통수 치고 원로원을 완전 아무 파워도 없는 그런 노인정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원로원 할배들이. 안 속아. 2번 안 속아. 네 아버지 똑같이 하려고 안 속아. 그래서 거부를 해요. 네 혼자 다 통치해. 안 해. 안 해. 어떻게 겸손함을 보였냐면은 티베리우스가 원로원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엄마가 이제 리비아지 않습니까? 국모. 정말 국모. 엄마 리비아의 국가의 어머니, Nation's Mother, 국모라는 타이틀을 주자라고 원로원이 얘기를 해요. 티베리우스는 안 된다고 해요. 아닙니다. 무슨 국모는 국모입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 엄마는 그냥 우리 엄마입니다. 됐습니다. 그런 타이틀 싫어요. 원로원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저기 황제 폐하. 왜요, 할배? 우리가 원로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카이사르,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네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아니 죄송합니다. 그쪽 할아버지. 카이사르가 이름이 율리우스지 않습니까? 영어는 줄리어스 시저이지 않습니까? 로마식 발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고 거기서 이제 그 이름들이 나왔어요. 율리우스는 이름 따서 7월을 우리가 율리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줄라이라는 것도 이 율리우스, 그러니까 이 줄리우스 시저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7월 줄라이가 율리우스. 그리고 당신 아버지 아우구스투스 이름 따가지고 우리가 8월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어거스트라는 것도 이 아우구스투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8월. 그러니까 우리 원로원에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할아버지는 7월 줄라이고 니네 아버지는 어거스트니까 앞으로 9월을 티베리우스라고 부르자고 우리 할배들이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나 같으면 오케이 해요. 근데 티베리우스가 싫다고 해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황제가 10명 넘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뭐 1년 뭐 12달밖에 없는데 무슨 뭐 안 됩니다. 싫습니다. 9월은 그냥 안 돼요. 거부를 해버려. 진짜 겸손의 극치인 게 뭐냐면 심지어 황제 면전에서 황제 뒷담화를 하고 욕을 해도 봐줘요. 황제 앞에서 티베리우스가 가다가 오늘 아침에 똥 밟았대. 똥 밟았다. 똥 밟았다. 여러분 그 동영상 보셨어요? 중독된다니까요. 이렇게 뒷담화를 해도 봐줘요. 그리고 진짜 이건 겸손하면 척한 게 아니라 티베리우스는 진짜 겸손했어요. 한술 더 떠가지고 국가 요직 선출권을 원로원한테 줘버려요. 진짜로 가져. 뭐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무슨 뭐 지금은 행안부 장관 등등등 국가 요직 선출권 앞으로는 원로원에서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진짜요?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참 군사 통치권이잖아요. 원래 국군 통수권자는 국가 원수가 돼야 되는데 군대를 다루는 그 통치권을 양아들이죠, 양아들. 그 동생 드루수스의 아들 게르마니쿠스 기억나시죠? 자기 원래 조카였다가 그 아버지 아우구스투스랑 황제 타이틀로 퉁쳐가지고 양아들로 데려온 게르마니쿠스. 지금은 자기 양아들이에요. 자기 양아들인 게르마니쿠스에게 군사 통치권을 그냥 줘버려요. 아들아 일로 와봐. 네, 아빠. 앞으로 로마의 군대는 네가 다 통치한다. 알았나? 네. 이제 군대는 다 내 거다. 라고 하면서 게르마니쿠스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요. 약간 겸손한 척하면서 다 뒤통수를 때리면서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갔잖아요. 강력한 리더십인데 티베리우스는 진짜 그냥 겸손했어요. 그냥 물 황제, 워터 엠퍼러, 물 황제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로마 곳곳에서 들었어요. 특히 이제 식민지에서 다 들었어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반란이 일어납니다. 야! 황제가 워터래! 물이래 물! 아리수래 아리수! 반란이 일어나요. 먼저 제일 처음에 반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판노니아라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야, 판 좀 버려봐라. 우리 한번 놀아보자. 판노니아가 아니라 판노니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헝가리거든요. 헝가리가 지금 이탈리아 반도 지도 보십시오. 지도 보시면 이탈리아 반도 끝에서 바로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탈리아와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도 헝가리가. 제가 1차 대전 설명할 때도 뭐 다 설명드렸지만 지금 세계사 완전정복에서 지금의 헝가리에서 대규모 군사 반란이 일어납니다. 황제가 물이래 워터래 하하하. 여기에 티베리우스가 자기 친아들을 진압군 총사령관으로 보내버려요. 드루수스. 그 동생 이름 아니에요? 네. 이게 참 로마 역사라든지 그리스 역사 보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름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멘붕이 와버리는데 지금도 그 케이스예요. 자기 친아들 이름도 드루수스고 자기 친동생 이름도 드루수스예요. 뭐랄까 철수 정도? 흔한 이름?
너도 철수, 너도 철수, 너도 철수, 너도 철수. 하여간 여긴 이 드루수스는 친아들이에요. 티베리우스의. 어쨌든 간에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친아들을 직접 헝가리에 보내가지고 진압을 시킵니다. 직접 6만 대군을 줘가지고 토벌 작전을 펼치는데 3년간의 긴 전투 끝에 결국 친아들이 진압을 해버려요. 이게 뭐랄까 주변 그 식민지와 원로원들에게 큰 충격을 준 이유가 뭐냐면 친아들을 보낸 거잖아요. 양자도 아니라. 그래서 그만큼 와 우리가 알고 있는 워터 물 황제가 아니네 결단력이 있네 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와 친아들을 직접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진압을 시키는 거 보니까 오 겉보기엔 약간 물처럼 보이지만 깡다구는 있는 황제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진짜 물 황제였어요. 반란이 또 일어나요.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냐면 지금의 독일 지방에서 게르만족이 반란이 일어나는데 독일 애들이 야 이힐리베디히 아우토반 명분이 뭐였냐면은 지금 현재 독일에서 게르만족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티베리우스를 황제로 인정 못한다 이거예요. 게르만족이 아이 야 이힐리베디히 아우토반 우리 복스바겐은 말이야 너희 티베리우스를 황제로 인정을 못하겠다고 우리가 원하는 황제는 누구냐면 이름이 비슷한 우리 게르만이랑 이름이 비슷한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그 트집을 잡는데 뭐라고 트집 잡냐면 티베리우스 말고 우리랑 게르만이랑 이름 비슷한 그거 있잖아 게르마니쿠스 네 양아들 게르마니쿠스를 황제로 만들어. 참 어이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분을 얘기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우리 싫어. 이름 비슷하니까 게르마니쿠스를 황제로 하면 우리 물러갈게. 여기에 티베리우스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래 알았어 게르마니쿠스야 네 아버지 네 이름과 비슷한 게르만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네가 가서 게르만을 좀 토벌 좀 해라. 어우 되게 헷갈립니다 아버지. 게르마니쿠스가 게르만을 어우 누가 누구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정벌해. 딜레마에 빠져요 게르마니쿠스가. 어떤 딜레마냐면 당시에 이 게르만족은 로마에서도 물론 야만족이지만 함부로 다룰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덤비는 거 아니에요 게르만족이. 나중에 뭐 이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거 보면 하여간 이 게르마니쿠스가 로마군을 이끌고 게르만을 정벌하러 갈 때 딜레마에 빠집니다. 순간 내가 이름도 게르마니쿠스인데 이 게르만족을 등에 업고 로마를 뒤집어 엎은 다음에 내가 바로 지금 황제가 될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얘네들이 날 황제로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막강한 야만족들, 이 복스바겐 애들, 얘네들을 내가 등에 업고 조선의 위화도 회공같이 이성계같이 내가 이 게르만족을 등에 업고 빠꾸를 한 다음에 로마로 다시 쳐들어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내가 지금 황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할까? 꽃잎을 뽑아서 한번 해볼까? 한다 안 한다. 결국에는 이 딜레마에 빠졌던 게르마니쿠스가 안 한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왜냐면 멀리 본 거예요. 멀리. 아버지 티베리우스는 이미 나에게 군사 통치권을 줬다는 것은 나를 신뢰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섣불리 지금 경거망동하지 말고 기다리자. 기다리면은 합법적으로 로마의 다음 통치권은 나한테 온다라고 결론을 내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는 막강 게르만 군사 병력들이 황제시켜주겠다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업고 위화도 회군을 하실 건가요? 게시판에 많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게르마니쿠스는 이제 멀리 보고 가만히 있어도 난 황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원래 계획대로 게르만족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박살을 내버렸다는 것은 그냥 혼만 낸 거지 망하진 않아요. 게르만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게르마니아 얘기 나온 김에 로마의 영원한 골칫거리였어요. 게르마니아.
그 영화 그 글라디에이터 보면요. My name is Maximus, the great general of the Roman Empire. 그 명장면이죠. 글라디에이터, what is your name? 그때 그 황제가 했더니 이 러셀 크로우가 딱 툭을 벗고 My name is Maximus, the great general of the Roman Empire. 딱 자기 관등성명 밝히는 거. 그때 첫 장면도 그 영화의 글래디에이터의 첫 장면도 로마 황제가 지금 독일 지방에 들어가서 게르마니아 독일인들과 게르만족과 싸우는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 게르마니아가 정말 로마의 영원한 골칫거리였는데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아버지 때도 20년 동안 계속 정벌을 추진했어요. 게르만족을요. 지금 독일 땅을. 그렇지만 계속 실패를 해요. 이제 아들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계속 공격을 합니다. 뭐 자기 아들을 보내든지 어쨌든 간에 계속 게르만족을 공격을 하는데 왜냐하면 게르만족은 그 당시에 용맹을 넘어서 무식한 용맹 싸우면은 저렇게 싸워 안 되는데 할 정도로 무식하게 싸워서 일단 이기고 보는 야만 전사들이었어요. 골칫거리예요. 정벌을 해야 돼요. 협상이고 뭐가 없어. 티베리우스도 계속 공격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철군하라! 독일 전선에 있는 로마 군대들 철군하라! 원대복귀! 갑자기 게르마니아에 있는 로마 군 보고 철군 명령을 내려요. 집으로 You must come back home! 돌아와라. 왜 그럴까? 지금 아버지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르마니아에서 아들 티베리우스가 come back home! 철군 명령을 내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넌 이름이 뭐니? money. 돈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그 제국으로 통일을 해서 이제 황제가 됐는데 너무 땅이 커. 그리고 뭐 아버지 때 무슨 대리석으로 뭐 도시를 만들어라. 방만한 도로도 만들고 좋기야 좋죠. 고속도로 뚫고 하면 좋긴 좋지만 이 다 돈이잖아요. 돈. money. 그러니까 이 방만한 제국 경영으로 이제 아들 티베리우스가 이제 로마를 경영할 즈음 돼서 너무나 로마의 재정이 악화가 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 돈이 없으니까 지금 그 게르마니아 지방에 지금 파병돼 나가 있는 로마 군대들 월급은 고사하고 밥도 못 주고 야, 이 군대들은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철군 명령을 내려요. 일단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도 역사가들이 내내 비판하는 게 뭐냐면 티베리우스 보고 아무리 로마가 돈이 없어도 대제국 로마가 이 조그마한 소국 게르마니아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냐. 차라리 다른 걸 포기하지. 허리띠를 졸라매서 뭐 절세를 한다든지 이걸 해야지 몇십 년 동안 싸웠던 게르마니아를 포기하냐? 역사가들이 비판을 해요. 그렇지만 티베리우스는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르마니아에서 철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로마의 재정 상태가 더 안 좋았어요. 더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일단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하냐면 가장 만만한 게 식민지잖아요. 식민지에서 세금을 더 걷어와라. 가뜩이나 못 사는 식민지에서 세금을 더 걷어가니까 이것만은 우리 소치예요. 이거는 우리 애들 학원비예요. 이내나 로마에 대한 악감정이 생기겠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부자들, 부유층에게 각종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명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재산을 몰수해 버려요. 이게 정말 악수였어요. 악수가 손을 잡는 악수가 아니라 바둑 둘 때 악수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둥따당 둥땅 그 장고가 아니라 깊게 생각하는. 하여간 부자들의 부유층 별의별 명분으로 재산을 다 뜯어와 버려요. 그리고 공공사업도 다 중단시켜버리고 거기 지금 닦고 있던 고속도로 스탑, 공항건설 스탑, 도로 스탑, 터널 뚫는 거 다 스탑. 그리고 막판에 뭘 했냐면 지금 검투사 경기는 로마 시민에게 낙중의 하나였거든요. 글래디에이터 싸우는 거 사자 풀어가지고 와 하는 거. 앞으로 검투사 시합 등등 모든 오락은 다 로마에서 금지시켜버린다. 헐.
멘붕. 낭비라 이거예요. 그 시합도. 사자 안 돼.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시민들에게 정부에서 약간 그 뭐랄까 보너스를 막 나눠줬거든요. 정부 잘 봐달라 이거였었죠. 갑자기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줬던 보너스도 스톱! 여러분들, 티베리우스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독일 전선에서 완전 다 철군. 그리고 식민지에서 이 불쌍한 식민지 이 주민들 오늘 그 대치동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도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부유층 망하게 만들고 버리고, 또 지금 뚫고 있던 공항 건설 중단, 고속도로 건설 중단, 인프라 건설 중단, 그리고 극장 다 문 닫으라는 거 한 거죠. 어허, 지금 어디서 터미네이터 6를 보고 그래? 안 돼. 어디서 지금 공공의적 파트 2야. 극장, 그러니까 그 당시 검투사 경기, 오락 경기 스탑. 그리고 뭐 정부에서 약간 그 뭐랄까 연금 비슷하게 로마 시민에게 나눠주던 보너스 금액 오늘부로 스탑.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나오던 돈이 갑자기 정부에서 갑자기 뚝 끊겨버리면 국가가 돈이 없구나. 우리가 참아야지.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람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기분 나쁘죠 솔직히. 왜 주던 돈 안 줘. 그래가지고 이 일반 평민들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진짜. 왜 주던 돈을 끊어버리냐고. 진짜. 자기들이 방만한 경영을 했으면서. 이게 티베리우스 귀에도 들어가요. 저기 폐야,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요. 지금 평민들의 불만이. 그래? 그럼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군. 이게 폐야. 그래서 정말로 티베리우스는 폭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로마 전국에 각지에 자기의 친위 병력을 보내요. 그래서 폭동을 엄격하게 단속을 합니다. 저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이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검거한다. 네, 장군. 이런 식으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원래 여러분 그 티베리우스가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구석에 앉아서 뜨개질만 하고 더 내성적이 돼버려요. 숨어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 친위대만 신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믿는 건 너희들 친위대밖에 없다. 폭동을 막아란 말이다. 네, 폐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친위대의 친위대장 이름이 뭐냐면 세야누스. 세야. 그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름이 세야누스란 사람이 친위대장이었는데 이 사람만 믿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믿고. 이봐 세야누스. 네, 폐하. 내가 너만 믿는 거 알지? 네, 폐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만 믿는다. 폭동을 막아라. 네, 폐하. 이렇게 심적으로 방황을 하던 티베리우스. 그때 양자 게르마니쿠스라고 양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자기 조카인데 양자로 받아들인 게르마니쿠스. 믿을까요? 아니죠. 자기 친아들도 아닌데 점점점 이 게르마니쿠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집니다. 게르마니쿠스 내 친아들도 아닌데 반란의 가능성도 있어. 저걸 감시해야 돼. 게르마니쿠스 뭡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운명의 장난인지 게르마니쿠스가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이후 기원 후 19년 갑자기 막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고열. 온갖 치료도 해봤는데 안 통하고 결국엔 기원 후 19년 게르마니쿠스가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을 합니다. 고열에 시달리면서. 근데 이 백성들이 평민들이 수근수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렇게 젊고 팔팔했던 게르마니쿠스가 그렇게 갑자기 죽을 리가 없어. 맞아. 누군가 독살했을 거야. 누가 독살했을까? 내가 그걸 감은 잡았지만 말할 수가 없어. 친위대들이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싫어. 어쨌든 이상해. 젊고 팔팔했던 게르마니쿠스가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죽을 리가 없어.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여론은 지 양아버지였던 티베리우스가 양아들을 너무나 질투한 나머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의 인조와 같이 정말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또 이 조선 왕조실록도 한번 제가 쫙 한번 풀어드릴게요. 인조는 정말
조선 왕조 총 27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전 한 명 뽑으라면 제일 찌질한 왕은 인조라고 봐요. 인조, 지 아들 소현세자 뭐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하지만 죽였어요. 아들 독살했어요. 인조가 질투 때문에. 하여간 인조와 같이 독살했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로마에 쫙 퍼집니다. 분명히 티베리우스가 지 아들 그 질투해가지고 게르마니쿠스를 독살했을 거야. 맞아, 독살했을 거야. 근데 이런 여론이 티베리우스에게는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 빰빰 웨이셔마 빰빰. 여론이 자기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아니 나라에서 주던 돈 안 주니까 로마도 지금 재정적으로 거의 거덜나기 직전이고 당연히 모든 화살은 다 티베리우스한테 쏠리겠죠. 이게 다 나라가 거덜난 게 티베리우스 때문이야.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런 반면에 양아들이었던 게르마니쿠스는 정말 인기가 좋았다고 해요. 일단 전쟁 영웅이지. 지금 여러분 그 네이버 검색창에 티베리우스 그리고 게르마니쿠스 검색해 보면 조각상이 남아 있거든요. 아버지는 못생겼어요. 그 티베리우스는. 근데 게르마니쿠스는 딱 봤을 때 제가 거울을 보는 것 같아. 너무 잘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남이고 인기도 있었다고 해요. 당시 로마에서 게르마니쿠스가. 그러니까 당연히 여론이 야 분명히 저 잘 나가던 게르마니쿠스 지 아버지가 질투해가지고 독살했을 거야. 이런 상황이었다 이거죠. 자, 게르마니쿠스도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의 아내가 아그리피나란 여자였어요. 아그리빠가 아니라 아그리피나. 아그리피나는 너무 억울한 거지. 분명히 우리 시아비가 우리 남편, 우리 허스번드를 독살했을 거야. 분명히 억울하게 죽은 우리 남편 억울해서 우야노. 이래서 게르마니쿠스의 아내 아그리피나도 이런 소문을 더해요. 여보시오,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소. 우리 남편이 분명히 우리 시아버지가 독살한 것 같아. 남편 억울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점점 더 소문을 더 부추겨요. 아그리피나가 게르마니쿠스의 부인. 우리 남편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기저질환도 없어요. 기저질환도 없다가 그 지병이라고 하죠. 갑자기 죽어가지고 고열 때문에 분명히 독살당한 것이다. 시아버지 때문에 독살했다는 소문을 더 부추기면서 근데 그 당시 상황 자체가 그 티베리우스가 후계 구도 문제가 좀 복잡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기억나세요? 티베리우스가 몇 살에 황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딴딴딴딴딴. 이 방송 같이 듣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돌발 퀴즈를 자녀분께 내보세요. 아니면 자녀분들이 아빠 엄마한테 아빠 티베리우스가 몇 살에 황제가 됐다고 들었잖아 우리. 3초 드리겠습니다. 딴딴딴딴딴딴 땡. 티베리우스는 그 55살에 황제가 됐어요. 요즘도 이제 슬슬 건강을 생각해야 될 나이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할배죠. 그래가지고 왕 위에 오르자마자 티베리우스가 벌써부터 후계 문제 가지고 쑥떡은 맛있죠. 쑥떡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티베리우스의 또 양아버지죠. 아우구스투스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뭐라고 남겼냐면 게르마니쿠스가 다음 황제다라고 딱 후계자를 지목을 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나 아우구스투스가 유언장에 공증할 거야. 변호사 불러. 티베리우스 너 죽고 난 다음에 다음 황제는 게르마니쿠스다. 지장 찍어. 꼬까닥. 이랬는데 게르마니쿠스가 어쨌든 간에 고열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다음 후계자는 누구가 될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그 티베리우스의 친아들인 드루수스가 돼야 돼요. 티베리우스의 친아들. 게르마니쿠스는 양아들이고 친아들인 드루수스가 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족보상. 그런데 스톱! 여기서 제동을 거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누굴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